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2호선 구의역에 내리시면 새로운 복합 쇼핑몰 이스트폴이 5월 30일에 그랜드 오픈하였고, 이곳의 전시 전문 업체인 그라운드 시소 이스트폴이 오픈하여 첫 번째 전시로 조나단 베르탱 사진전을 다녀와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스트폴에는 7월 25일 아코르 계열의 풀만 호텔도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베르탱 사진전은 익숙한 풍경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포착하는 사진작가 조나단 베르탱의 아시아 최초의 개인전입니다. 그는 디지털 필름을 넘나들며 빛과 색을 탐구하고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탐구 속에서 베르탱은 초일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가 고정되고 익숙한 시각으로 바라보던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사진의 거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의 작업은 여행과 탐험을 통해 확장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귀로 귀결됩니다. 이번 전시는 그가 지나온 다양한 일상 세계와 다시 마주한 고향 노르망디의 강렬한 인상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형성된 독창적인 시각을 140여 점의 작품으로 조명합니다. 먼저 퀘스트의 첫 번째 편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패턴과 흐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퀘스트의 두 번째 편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영향으로 사람과 사물의 근접성에 집중하게 되었고, 디테일, 텍스처, 인물 등 새로운 시각, 구조적 리듬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퀘스트의 세 번째 편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의 유기적 흐름을 담은 임프레셔니즘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베르탱 고유의 조형 언어인 사진은 익숙한 장소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이번 전시는 낯익은 공간을 새로운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며 빛과 색, 그리고 공간의 조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일상 속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관객들에게 모든 경험이 결국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평범함이란 이름 속에 숨겨진 가치를 보여줍니다. 조나단 베르탱의 렌즈를 통해 변화하는 풍경과 마주하며 익숙했던 공간을 다시 탐험해 보길 바랍니다. 조나단 베르탱은 일상의 순간을 섬세한 색채와 미소로 포착하는 프랑스 기반의 개성 있는 사진작가 겸 아트 디렉터입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향한 그의 열정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미국 로드 트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르탱은 스마트폰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며 기록의 즐거움을 발견했으며 점차 도시와 자연,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르망디와 파리를 오가며 여행과 일상 속 풍경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조나단 베르탱의 사진은 강렬한 색채와 깊이 있는 구도, 그리고 순간 속에 담긴 감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차가울 수 있는 도시의 풍경은 그의 사진 속에서 따뜻한 빛과 회화적인 터치로 재해석되며 관객들에게 향수와 위안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특히 인상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빛과 색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주목하며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일상의 순간을 특별하게 담아냅니다. 그의 작업은 삼성, 후지, 버버리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진음악가인 푸티 비스킷, 몸, 마데온과도 협업하는 등 넓은 스펙트럼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후 조나단 베르탱은 2022년 뉴욕을 배경으로 한 뉴욕 캐스트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첫 번째 저서를 출간했고, 2024년에는 노르망디의 빛과 색을 담아낸 임프레셔니즘을 발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파리를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가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작품을 공유하는 등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당신이 서울을 방문해 촬영했다는 사실이 반갑고 궁금합니다. 서울을 찾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머무는 동안 흥미롭게 느낀 공간이나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원래는 업무차 서울에 왔다가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여 여행 기간을 15일까지 연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서 제가 감흥이 없을까봐 걱정하기도 했는데 단순히 전에 한국에 대한 기록을 참조할 만한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이 현대적이면서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라고 상상했는데 실상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일단 색감에 놀랐고 거리마다 고유한 흥취가 있어서 저는 푹 빠져들었고 얼른 다시 오고 싶어졌어요. 서울은 정말 충격 그 자체 완벽한 제 취향이었어요. 전 이 전시회를 빌미로 몇 주 더 머물고 서울에서 시작한 연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를 사로잡은 서울을 볼 생각에 기다리기 힘드네요. 2023년 서울 방문 당시 경복궁과 을지로 같은 역사적인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특히 을지로는 서울 내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으로 다양한 기술장애들이 모여있는 동시에 재개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또한 낡은 건물들 사이에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핫플레이스로 변모하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당신이 서울에서 경험하고 느낀 감상과 인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못했죠. 자재를 다루는 모습에 완전히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철공소 골목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원자재, 용접에서 튀는 불꽃, 반복 작업, 그리고 그 분위기에 홀딱 반했어요. 그러고는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뜬금없이 필름 현상소가 있는 젊은이들로 가득 찬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이것이 서울의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부 지역이 현대화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슬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활동을 멈추지 않는 형형색색의 작은 상점들로 가득 찬 아기자기한 동네를 계속 보고 싶지, 수공예와 기술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고층 빌딩으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일부 지역은 보존되거나 이전된다고 하던데 서울시에서 꼭 보호해 주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수공예의 작은 골목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생동감과 색채가 가득해요.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뽑은 최고의 장소는 청량리 근방, 그리고 청량리에 있는 북쪽이는 시장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넘치는 생동감으로 가득했던 곳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사람들, 예쁜 과일과 야채, 조명, 5만 가지 색깔의 우산들. 어디서부터 사진을 찍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너무 벅차올라서 주저앉아 사진 찍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던 경험은 제 인생에 몇 안 되는데 이때가 그랬습니다. 온통 사진 찍을 것들로 가득 찼던 곳. 서울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서울시 자체도 완전히 아름다워요. 제 아시아 첫 전시회 장소가 서울이라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들어간 간판 등을 보니 당신에게는 매우 낯선 언어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당신의 사진에서 초일상의 의미가 더 와닿았어요. 이방인의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본 후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나요? 늘 보아온 것들이 새롭게 보인 순간이 있었다면 그 발견은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한글을 읽을 줄은 모르지만 한글은 정말 매력적이죠. 한글 본연의 모양 자체가 서울의 개성 넘치는 영상미를 주는데 제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는 한글 자체가 조형 언어인 것처럼 구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했던 간과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함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사람들은 여행 중에 감동받았던 것들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바로 자신만이 익숙한 컴포트 존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숨겨진 일상을 스스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퀘스트의 주제는 익숙한 것의 새로움입니다. 조나단 베르탱의 사진은 광활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작은 자리를 보여주며 자연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인간의 탐험 정신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웅장한 산맥, 안개 낀 숲, 끝없는 조원, 거친 사막 같은 다양한 풍경 속에서 작은 실루엣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자연을 새로운 감각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퀘스트의 첫 번째 편은 이러한 사진 세계의 첫 번째 장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광활한 풍경 속에서 인간은 작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자연과의 연결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빛과 색을 따라가는 그의 여정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며 순간의 감정을 깊숙이 불어넣어줍니다. 이를 통해 베르탱은 세상과의 조우를 기록에 담고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합니다. La bonne compo, c'est plus complexe que de faire les photos comme d'habitude. En fait, au fur et à mesure, tu te rends compte. Des fois, tu te dis, mais en fait, je fais juste des photos floues. C'est beaucoup plus dense que ça. C'est vraiment un micro-mouvement, une micro-texture à créer. Et du coup, des fois, j'ai tendance à faire 300, 400 photos pour une photo. Et c'est dur d'avoir le moment où tu te dis, en fait, c'est bon, ça, c'est ça que je veux. C'est bon, je l'ai. Et la lumière, elle est changeante. En fait, tu es dépendant de tellement de facteurs. Surtout que pour que ça marche, dans la majorité des images, il y a toujours de l'humain, en fait. Bah, tant qu'il y a des humains qui passent. Et ça peut manger sur la patience. Je m'attends à quelqu'un d'ultra perfectionniste, mais à des échecs qui sont parfois inquiétants. 두 번째 퀘스트의 주제는 가까운 것들의 재발견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조나단 베르탱의 작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2달간 루앙의 아파트에서 혼자 격리 기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자신의 환경을 새로운 창작의 기회로 삼고 일상에서 영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색채, 조명, 아파트, 아래 시장 등 모든 것이 그의 놀이터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그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자연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의 삶과 건축의 매력도 탐구하게 했습니다. 도심의 네온 불빛, 거리의 역동성, 건물의 미니멀한 라인 등을 통해 도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포착하며 부드러운 색감과 감성적인 접근을 지적했습니다. 베르탱은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프랑스에서만 지냈는데 이와 같은 일상에서 그의 시선은 더욱 풍부해졌고 코로나 해체 후 뉴욕으로의 첫 여행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것을 느끼게 됩니다. 퀘스트 세 번째 편의 주제는 일상의 본질을 마주하다입니다. 정확히 150년 전 사진의 탄생은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급격히 혁신시켰습니다. 그 시대의 화가들은 자신들의 기법을 새롭게 발전시켰고 그로써 인상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조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고 마치 그 옛날 화가들처럼 상상력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제 작업 방식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다시 움직임을 불어넣고 한순간을 고정시키는 굴레에서 벗어나며 회화적 캔버스의 유동성을 사진에 접목함으로써 개인적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퀘스트 세 번째 편에 선보이는 임프레셔니즘 시리즈는 평범한 순간들, 일상의 다정한 장면들을 담은 컬렉션으로 시간의 흐름을 증언하는 작품들입니다. 노르망디를 수차례 여행하며 사진작가로서의 작업이 발전한 장소들, 그리고 한 인간,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성장한 장소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이 사진들은 작가의 어린 시절, 고향, 그리고 개인적인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사진 속 피사체들은 마치 흐릿한 조각들로 이루어진 시리즈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작가의 사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큐멘터리 르 슈민에서 노르망디 인상파 150주년 축제 참여 제안을 계기로 인상주의 작업을 구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는 이를 사진으로 인상주의 허풍을 재현한 시도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접근 방식은 독자적인 시간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사진 속 흔들림은 타인의 시선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독립적인 순간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인상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나요? 저는 인상주의를 시간을 다르게 인지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각을 통해 초당 17프레임으로 현실을 매우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지만 이번 연작은 시간을 다르게 체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마치 만물이 찰나의 진동을 지독하시지 말이에요. 제 생각에 인상주의는 꽃 한 송이의 색감, 하나의 순간, 일상의 한 장면 같은 단순함에 대한 깊은 애정에 깃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 대한 애착을 전달하는 세상 단순한 일상에 대한 열정이 인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만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증폭하는 현실에 대한 관계론적 의미에서 인상주의는 빛을 발합니다. 그 수단이 형태이든 색깔이든 목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감정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꽃의 향을 맡고 피부에 닿는 바닷바람을 느끼는 행위가 우리 세상에게 주는 감각의 정점이자 한편의 시입니다. 마무니 여러분, 새로 오픈한 복합 쇼핑몰 이스트폴은 다양한 먹거리와 올리브영 다이소 그리고 메가박스까지 있어서 광진구 쪽 가실 일이 생기시면 방문해 보시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시소의 기획 전시는 작품이 뿜어내는 예술적 영감, 실체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작품 너머로 알게 되는 작가들의 세계관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익숙하고 평범한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 영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